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제 183회 2부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졸라 추워. 날이 추워지면 따끈하게 국밥. 그러다 더 추워지면 어떡하죠? 그렇다면 화끈하게 인삼삼. 가지산과 소백산의 절묘한 하모니. 인삼 국밥 합체. 겨울 별미 인삼 돼지국밥이 출시되었습니다. 으슬으슬 맹맹할 때 인삼 한 뿌리로 추위 날려버리는 건 어때요? 추위 파이어. 그리고 푸짐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주문 전화 010-9625-3900 직영 쇼핑몰은 한글 주소 가지산몰.com입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선띠 오빠 요즘 몸매가 왜 이래요? 진짜 나이 먹은 거 티네요. 아니 무슨 나 아직 젊다고. 이 배는 사실 고민이긴 해. 근데 배가 나와서 그런가 요즘 허리도 아프고. 아직도 바디로직 몰라요? 저 오다리 때문에 바디로직 입었는데 다리가 싹 붙잖아. 골반 좌우 상하 균형을 딱 맞춰줘서 통증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저처럼 몸짱 될 수 있다고요. 진짜로? 와 그런 걸 혼자만 알고 있었어? 정말 밉다. 근데 이름이 뭐라고? 바디로직. 우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저는 개구먼경 곽현해성연구소 곽소장 곽대표 곽현하고요. 네, 그리고 은하계 최고의 용인 전문가 선대 소장님, 그리고 은하계 최고의 을들의 대표, 네 최저임금 전문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먼저 기득권 언론과 보수야당 중심으로 아주 거세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그 공세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그 기사를 봤는데 그 트위터에도 글 올리셨잖아요. 뭐 원래 페북에 쓴 건데. 뭐 최저임금 관련돼서 이렇게 그 기사 스크랩 해놓은 거에 네. 제가 댓글을 봤는데 쫙 그 베스트부터 그 나온 댓글이 그거더라고요. 조중동일 줄 알았다. 난 제목 보고 안다. 바로 맞춤. 막 이러면서 이런 게 있던데. 자, 그런데 나는 안 봤는데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네. 그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내가 본 건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래요. 최저임금 후폭풍 물음표. 폭풍? 물음표. 그다음에 실업급여 최다 신청 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급여 신청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니 최저임금을 올려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 많이 실업을 당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 근데 내가 내용을 한번 뜯어봤어요. 내용을 뜯어봤더니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없어? 없어요. 내가 없어?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거 그냥 좀 우리가 그래도 조목조목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길게는 안 할게요. 네네. 일단 그 지난해에는 설 연휴가 1월 달에 있었어요. 네. 그럼 연휴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 일수도 적죠. 적죠. 근데 올해는 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1월 달에 신청 일수가 많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신청 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네. 네. 그러면 이걸 전제로 하면 1월 달에 신청을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1월 달에 설 연휴가 있어서 신청할 수 있는 날짜 수가 많지 않았다고. 근데 올해는 날짜 수가 늘어났어. 그러면 실업급여를 상대적으로 많이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다 무시하고 그냥 늘어난 걸 가지고 이게 바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희한하게 몰아가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이제 근거로 한 건데 이번에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같은 달, 지난해 1월 대비해서 3,000명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구조조정 중인 기타 운송 장비 업종을 제외할 경우에는 오히려 39,000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는 건 그만큼 취업을 해서 고용보험을 받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고용보험 줄어든 것만 동아일보 기사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실제로는 구조조정이 지금 우리 한창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즌. 그러니까 그 업종만 제외하면 사실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거야. 네. 이게 저 네. 통계적으로 보니까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 통계 네. 작년 1월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네. 가입자 수가 26만 7천 명으로 늘었대요. 네. 네. 고용보험 네. 가입자 네. 수가 네. 네네네. 그리고 도소매 업종이 3만 2천 명, 그리고 숙박 음식점은 2만 6천 명. 네. 네. 오히려 늘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동아일보의 이런 문제 제기는 사실은 안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강부회. 네. 네. 이게 전형적인 거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동아일보 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소제조업체들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 때문인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최저임금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 인상이. 그러네. 근데 6개월 전부터 감소했다며. 그럼 그거는 이제 경기의 어떤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프레임의 문제인데 중소업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줄고 대기업의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을 가지고 고용 양극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나는 이게 왜 고용 양극화로 봐야 되지? 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 걸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겨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네. 동아일보한테 이거 묻는다 이렇게 해놓고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직 답변은 없어. 답변 오면 꼭 이게 얘기해. 근데 원식 대표님이 하시면 답변을 줄 것 같은데. 뭐 버클리 대학이나 워싱턴 대학 이런 등등의 유수한 논문 결과를 보면 이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그 영향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더군다나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3조에다가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거 1조 더 넣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 1조 이렇게 해서 5조를 작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게 지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합의를 하면서 제가 그냥 마지막까지 세게 해가지고 내년 것까지 다 넣어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미치는 영향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선순환 구조 뭐 한 6개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가면서 이것이 내수를 진작시키면 오히려 일자리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참. 그러니까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명박 정부 때 우리 감세 정책을 펼쳤잖아요. 네네. 감세 정책을 펼친 결과 내가 법인세만 따져봤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만 따졌을 때 이명박 정부 때 감세 정책 이전 수준의 세율을 유지했으면 법인세에서만 11조 원을 더 거둘 수 있어요. 11조 원을. 근데 그중에 특히 소수 대기업들 법인소득 5천억 이상 대기업들한테 가는 것만 5조 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인세 깎아줘서 그만큼 사실 대기업들한테 혜택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는 이제 그 대기업들한테 조금 법인세를 더 걷고 그걸 가지고 최저임금을 올려주되 자영업자들 부담이 있다고 하니까 일자리 안정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완충작용을 좀 하는 그래서 지원을 거죠.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고. 그 좋은 거지. 우리가 그래서 부자 감세해서 경기 좋아질 거라고 했지만 경기 좋았냐고요. 아니잖아요. 전혀. 네. 대표님 말대로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이게 진짜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이 좋아져서 그리고 동네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 이른바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분수 효과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요번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저 예산을 하면서 부수법안으로 법인세 맞습니다. 법인세법을 고쳤잖아요. 네. 2천억 이상인 그러니까 원래 우리 하는 2천억 이상인 초거대 기업에 대해서 22%에서 25% 올리는 안을 냈는데 결국 이제 끝까지 야당이 반대하고 그래서 3천억 이상으로 3천억 네. 이상.
그래서 22%에서 25% 올렸어요. 네네. 거기가 요번에 지금 교수님 얘기하신 아니 교수는 아니고요. 저는 네, 석사예요, 석사. 석사. 예, 예. 우리 선석사. 선대인 박사. 아, 석사. 석사. 예, 박사. 선대인 선대 석사. 소장이라고 해주시면 소장. 네. 우리 소장님 얘기한 대로 그만큼 소득이 더 생긴 거예요. 아, 이거 갖고 일자리 안정 자금 주는 겁니다. 네. 결국은. 참. 그러니까 대기업 초거대 기업에서 세금을 좀 더 걷어서 네. 그거를 이제 서민들의 최저임금 올리는 비용으로 네. 그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우리가 부자들을 도울 건가, 정말 밑바닥 서민들을 도울 건가 자명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 자, 근데요, 이 최저임금이 오르는 걸 상쇄하기 위해서 이 편법이 정말 난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원분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택배 받으러 갔더니 휴게 시간이라고 문을 이제 잠궈놓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휴게 시간을 왕창 늘려서 사실상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말이 휴게 시간이지 휴게 시간이 한 2-3시간 넘게 돼요. 네. 그래서 좀 쉬기도 애매하다. 이런 그 경비원분들의 말씀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수당이나 상여금을 없애거나 삭감하는 식의 편법도 나오고 있다. 자, 이것도 역시 기득권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너무 올리니까 사업주들이 이 자구책 차원에서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대표님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저 통계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대량 해고가 일어난다. 이렇게 언론이 자꾸 얘기하는데 네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네. 오히려 어떤 데는 관리비를 조금 더 내서 자리를 지키자 이렇게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결정을 하는 아주 좋은 모습도 많이 보이고 기사도 좀 훈훈한 예, 예, 기사를 예. 봤습니다. 네. 이 그런 기사를 좀 많이 네. 해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강박한 마음에서 네. 조금 더 쉽게 벗어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거는 기사를 예따만하게 내고 어디 뭐 조금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코다랗게 내가도 다 그런 것 같은데 노동부가 발표한 그 고용보험 통계를 보면 작년 1월하고 비교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오히려 많이 늘었어요. 네. 그게 한 26만 7천 명 정도가 늘었다고 하던데 도소매 업종은 3만 2천 명 그리고 숙박 음식업 여기도 2만 6천 명 이렇게 늘어났어요. 과거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게 2번 있었는데 2007년이 12.3% 올렸고 그다음에 2000년에 16.6% 2000년에 올린 건 요번이랑 비슷하게 올렸더라고요. 네네. 그때는 이제 외환위기 우리가 이제 회복하고 나서 이제 경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때 떨어뜨리거나 못 올렸던 걸 한꺼번에 반영한 측면이 있죠. 네네. 네. 그래서 그때 보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이제 이게 그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 다시 원위치로 올라오고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점에서 또 그때와는 또 다른 거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5조 정도의 예산을 더 만들어서 그렇게 오르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참 이 언론에서 참 이 너무 일방적으로 이 프레임을 짜서 이제 얘기를 하다 네. 보니까 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듣다 보면은 이런 너무 오해를 만드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 왔거든요. 쌓였죠. 대기업의 예. 갑질로부터 뭐 임대료도 비싸고 네. 뭐 이 카드 수수료도 비싸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인건비가 좀 더 오르니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지금 있는 제도들을 잘 활용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사람을 잘라서 뭐 실업률이 이렇게 대폭 올라간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보다는 있는 제도들을 잘 활용하고 또 제도들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충격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돼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활용하시면 또 큰 걱정은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더불어서 가장 또 문제의 핵심은 우리 임대료 그리고 그럼요. 프랜차이즈 갑질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요런 게 핵심이라는 걸 좀 알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 요런 공세도 아주 줄기차입니다. 뭐 커피값 올랐다, 라면값, 짜장면, 콜라 다 올랐다. 이거 다 최저임금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대표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그 최저임금 때문에 물가가 올랐나 네. 그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연초에 물가가 좀 상승하는 보통 그렇죠. 그런데 연초에 오르는 그런 경향은 있는데 이게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고 이를테면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작년 1월 달에 비해서 요번 1월 달 1% 올랐어요. 1%. 네. 그걸 보면 2016년 8월 달에 0.5%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서 17개월 만에 가장 낮게 올라간 정도의 수준이에요. 네. 네. 그래서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게 확 올랐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이제 외식 물가가 2.8%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 상승률이 16.4%에 다른 때보다 올라간 게 9%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에 비교해 보면 훨씬 덜 오른 거죠. 비율적으로 네, 따져봤을 때. 비율적으로 봐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하는 거 그거는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과는 사실상 실상은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되게 이상한 게 우리 지금 503호에 계신 그분 때는 우리 언론들이 물가가 지금 너무 안 오른다.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그때 막 기사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막 난리를 쳤어요. 근데 이제 물가가 오른다고 지금 이렇게 막 난리를 치니까 도대체 어느 난리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게 네. 경제 논리로 안 보고 그냥 정치 논리로 공격하는 거니까 그런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실 세계적으로는 물가가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거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또 미국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도 이제 그 여파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조금 잠잠해졌지만 최근까지 유가도 또 올랐거든요. 유가가 오르면 사실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고요. 최저임금은 이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최저임금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상되기 시작하는 건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급여는 보통 월 말쯤 주거든요. 네. 저도 직원들 월급을 25일 날 줘요. 근데 그게 바로 다 반영이 되냐고 물가에. 우리가 무슨 피하 주사 놓는 것도 아니고. 피하 주사.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무슨 피하 주사 놓는 거냐고. 주사 이런 거 좀 와닿네요. 주사. 주사 많이 맞아봤구나. 아니 왜 그래? 나 안 맞았어. 왜 보톡스? 아니 왜 그래?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 특히 기득권 언론들이 너무 그냥 이제 몰아가고 싶은 대로 그냥 공격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사안을 왜곡해 버리는 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사실 낙곱살이라는 존재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죠? 네. 저희가 또 경제를 올바른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경제 지킴이 대한민국 우리 99%를 위한 경제 방송이잖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자, 보수 야당과 기득권 언론들의 기승전 이게 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자, 오늘 진짜 이거 우리 제목을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정말 왜 다 최저임금 탓이냐고. 불쌍해 죽겠네 최저임금. 가로 열고 우원식 원내대표. 그러니까요. 진짜 꼭 제목을 그렇게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세가 여전히 줄기찬데요. 근데 최근에는 정부나 여당에서조차 최저임금을 좀 속도를 조절해야 되나? 이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한 방송에서 이런 말씀하셨네요. 최저임금 1만 원 도입 시기를 2020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것이 시장에서 너무 급격하게 반응하는 지점이 있다면 이것을 고려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김명주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은 상황에 따라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런 주장을 놓고 또 언론들에서는 거 봐라. 최저임금 너무 올리니까 부작용이 심각해서 이제는 정부 여당에서조차 대통령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포기하려는 상황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시혁 대표님, 이거 진짜 그런가요? 제가 이제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최저임금을 한 달 월급으로 하면 157만 원인데 하루 8시간씩 착실하게 일을 해서 157만 원 받는 게 진짜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입장을 바꿔서 157만 원 벌어갖고 당신 가게를 제대로 꾸릴 수 있겠어?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나 혼자 얘기한 거니까 답변이 없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한 거니까. 일단 내 생각에는 그 최저임금 인상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대하니까 그건 높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세비를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면 될 것 같네. 157만 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일한 만큼 일을 한다는 거는 자기와 자기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가장으로서 착실하게 법정 노동 시간만큼 일하면 자기 가정 정도 꾸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법정 근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과도하지 않다는 게 157만 원이 과도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너무 지금까지 적게 주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내수가 힘들어지고 정말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저도 노원구에 사는데 동네 이렇게 다녀보면 문 닫은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게 가게들의 잘못이거나 이게 아니고 내수가 안 돌아가니까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하겠다는 거였어요. 두 가지 이 성장의 두 가지 트랙이 있거든. 하나는 주머니에 웬만큼 일한 만큼 대가를 줘서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 내수를 돌아가게 하는 소득주도의 성장. 또 하나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혁신 성장 이 두 가지 축인데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깃발을 가지고 그것이 내수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면 최저임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른다거나 뭐 그렇게 할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봅니다. 단지 이제 2018년 올해 16.4%를 올렸는데 지금은 이제 뭐 언론에서도 과대하게 보도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뭐 우리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되면 다시 원상 회복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살펴봐야죠.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예측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대로 그리고 최저임금이 고용 문제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선순환이라고 한다면 속도 조절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 그러면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벌써 속도 조절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몇 달 후부터 2019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또 시작돼야 되잖아요. 근데 보수 여당이랑 기득권 언론들이 최저임금 인상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날샌 이 공격을 할 것 같은데 근데 노동계에서는 물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더 앞당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상이 진짜 어렵겠다 이번 연도 2019년도에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그 최저임금 결정하는 거는 정부가 하는 건 아니고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잖아요. 거기에 노사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건데 이런 최저임금 임금 효과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 상황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최종적으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문제가 있죠. 그거를 어떻게 산입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또 최저임금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들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될 거니까요. 저는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충분한 자료와 근거 분명히는 제 생각에는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주 긍정적인 효과로 가득 찬. 그게 이제 7월 말 8월 초잖아요. 네네. 그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한 게 4월에서 6월 사이에 충분히 효과가 나타날 거거든요. 그리고 여론도 또 중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7월 말 8월 달 이렇게 해서 결정할 테니까 그건 뭐 충분한 근거 자료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자, 그럼 근데 그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놓고도 이제 말이 많은 게 경영계에서는 이 수당이나 상여금 다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효과를 없애려는 이게 꼼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최저임금 그 전문가 TF에서는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걸로 했어요. 아, 네. 네. 이게 이제 통상임금이랑도 이렇게 네. 관련이 돼 있는 문제여서 네. 그 문제에 관해서 노사 간에 그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노사 간에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는데 그 부분은 아주 현명하게 이제 우리 사회의 사회적 대타협을 어떻게 이뤄낼 거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뭐 대기업 노조도 있지만 중소기업도 있고 자영업도 있고 또 소위 노동운동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조직 노동자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아주 다양하게 얽혀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충분히 포함해서 한 발씩 양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산입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논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에서 입장을 딱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근데 제게 이런 좀 뭐랄까 이중잣대 하나는 좀 꼬집고 싶은데요. 어떤 거요? 통상임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기준으로 할 때는 자기네들이 이제 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걸 적게 주려고 그렇지. 그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기본급을 작게 하고 이게 이제 뭐 수당이나 이런 각종 상여금 뭐 이런 걸 많이 해놓는 덕지덕지 붙여놓는 구조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급 최저임금은 지금 상태는 기본급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올리는데 막 이런 수당도 이제 또 올려줘야 그러니까 같이 가니까 이번에는 이걸 이제 최저임금 안에 뭐 수당이라든지 뭐 보너스라든지 다 넣어야 된다. 이 적어도 이 이중잣대는 좀 벗어나야 된다. 그걸 네. 같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네. 아, 그래야 사실은 이 이중잣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이중 기준 자체가 벗어나야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워낙 그 이중잣대가 심각한 분들이어가지고 사실 논리 자체가 필요 없는 분들이죠. 힘으로 하시는 그러니까 분들. 공약은 지키지 않으라는 것이다. 이것만큼 나는 비논리적인 말은 처음일세.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비논리적인데 너무 떳떳하게 얘기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너무 당당해.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너무 뻔뻔해. 공약이라고 다 지키냐? 아니 그러면 아유 참 이거 좀 당황스러워. 너무 당황스러워요 진짜. 자 끝으로요 이 방송을 듣는 정말 많은 분들께 네. 올해 최저임금 그리고 내년에 최저임금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의 최저임금 정책 좀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돈이에요. 그 돈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자기 가족을 넉넉하게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정부냐면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을 만들어내겠다는 정부예요. 네.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부가 아니고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을 만들겠다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싫으면 다시 정권을 가져가든지 또 최저임금 문제를 가지고 언론이나 야당에서 계속 공격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저임금으로 을대을의 싸움 프레임으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의 본질은 갑을 대기업 대재벌 여기와의 관계의 문제지 이 안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인건비 따먹게 해가지고는 내수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몰려가고 있는 저 소득들을 중소기업으로 오게 하고 하도급 단가를 제대로 받게 하고 그래서 임금을 제대로 받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수가 돌아가야만 중소기업도 살고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을대을의 싸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살인적인 임대료, 카드 수수료
그리고 프랜차이즈 갑질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싸움을 하는데 공동으로 힘을 모아가는 이런 일들을 해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네, 힘을 모으자. 네. 그리고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네. 네. 최저임금은 죄가 없습니다. 네네네.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네.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를 건전하게 하기 위한 최저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네. 건전하게 하기 위한 최저의 선이다. 저희 아빠 선대인과 뜻을 같이 하는 몇 분이 힘을 모아 서민들을 위한 주거 정보 앱 집코치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집을 찾을 때 이젠 집코치와 상의하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집코치로 검색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나는 꼽살이다 183회. 오늘은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에 관련돼서 얘기 나눴습니다. 뜨거운 이슈라고 그랬죠. 네. 자, 물론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모든 변화에는 이런 진통과 갈등, 부작용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무서워서 변화를 포기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바꿀 수도 나아질 수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그리고 또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은하계 최고의 용인 전문가, 네, 가지산 돼지국밥 바디로직으로 몸을 만들고 있는 우리 선대선 오빠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곽현아 성연구소 곽소장 곽현아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